먼저 미국의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까지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9.25 막 이렇게 됐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7.1까지 내려갔고요. 올 발표가 바로 소비자 물가 CPI가 6.5%까지 내려갔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잡힌 것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어쨌든 네,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잡혀질 것이다. 이런 이제 좋은 희소식으로 이렇게 판단들을 함으로써 찬반론이라는 것은 석학, 박사 할 거 없이 월가까지 서로가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세게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준이 2월 1일, 우리나라는 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저녁에 발표가 납니다. 결국 0.25까지만 올리는 것으로 90%가 많은 전문가들이 점을 치고 있습니다. 0.25 올린다는 걸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예측 예견을 한 내용 그대로 소비자 물가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저도 했기 때문에 0.5까지 올리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걱정, 경기 위기에 대한 것도, 경제 위기에 대한 것도 미국에서도 걱정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슬로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5%를 갈 것이냐. 아니면 예측한 사람들 중에 4.75 정도만 올려놓고 스탑하고 이제 금리를 하반기부터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전 세계가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구의 입과 눈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연준의 이제 19명의 제롬 파월을 비롯한 그의 회원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가 틀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우리나라는 결국 0.25를 올려서 3.5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 후에 미국이 0.25를 올리게 되면 4.75가 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이제 높게 됩니까? 미국이 1.25가 올라가고요. 3월에 0.25를 이 분위기를 타고 간다면 그런데 중간에 한 번 정도 쿵 하고 일이 벌어지면 0.5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문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분위기는 조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뭐 미국까지도 분위기 괜찮다 뭐 이러면서 주식을 33,000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맥시멈이었다면은 저번 주에 이제 33,000이 넘으면서 34,000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좋아하지 않겠죠. 이런 상태 지금 말하자면은 뭔가가 풍 하고 떨어질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참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져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잡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를 0%에서 무려 12월까지 4.5%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CPI가 6.5%, 3%도 안 되게 더 그거밖에 안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큰 내용으로 봐서는 연준의 효과를 작년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 올해 효과를 보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더 내려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올렸던 4.5%의 금리 인상, 이것으로 인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울했지만 그 효과가 6.5까지 CPI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서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올린 것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방미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CPI가 내려가는 것에는 석유는 많이 떨어졌죠. 석유가 떨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이거는 벌써 작년 11월 중순부터 떨어진 거기 때문에요. 이 효과가 지금까지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중고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뭐 돈을 쓸 여유도 없고 돈을 어디다 날린다 뭐 이렇게 막 갖다 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차도 바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타고 막 펑펑 뭐를 사고 쓰고 원래 미국의 이 GDP라는 것이 70에서 80이 소비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GDP 확률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저축을 했던 돈들이 다 아웃되고요. 돈이 없고 쓸 돈도 없고 소비를 안 해버리고 이러면은 푹 하고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만큼 경기 침체가 이제 많이 됨으로써 미국은 시장이 아주 안 좋을 것이라는 예측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61%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71명의 경제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를 겪을 확률이 61%라고 답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63%보다는 약간 소폭 0.2% 소폭 낮아진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4분의 3은 연착륙하지 못할 것이다. 연착륙 못하고 경착륙 계속 경기 침체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쪽집게 같이 또 잘 맞춰내는 도이체뱅크의 분석가들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9%에서 6.5까지 완화가 됐지만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자동차 중고 뭐 렌트가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보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시장의 물건을 풀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렌트가 이렇게 팍팍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고 원래 산 데에서 그냥 쭉 있는 그 주인도 더 이상의 렌트를 올리지 않고 원래 줬던 그 값으로 쭉 가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 보합으로 가다가 좀 내리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항공, 여행을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항공 값이, 비행기 값이 좀 많이 올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가장 연준에서 신경 쓰는 게 서비스 물가 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물가는 더 올라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거는 실직된 친구들이 돈을 나라에서 나 실직됐으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타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돈을 나라에서 타먹는 것보다는 일을 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임금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고용 문제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입니다.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GDP의 7, 80%, 어떤 사람은 60%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보면은 무조건 미국 애들은 돈을 받으면 다 씁니다. 명품을 사는 건 아니고요. 먹고 여행 가고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여행 가고 옷 같은 거는 갭이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이렇게 사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준비하고 그럼 여행을 가면 준비하는 제품이라든가 자동차 좋아합니다. 차를 많이 사고 팔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집의 서부 같은 경우는 차가 기본이
가족이 많으면 3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돈이 나가는 부분이 지금 침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돈을 안 쓰니까 조금 잡힌 듯한 느낌이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서비스 물가와 그리고 고용, 임금에 대한 물가가 상당히 오히려 거꾸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CPI 6.5% 내렸다. 저는 별로 인정을 할 수 없다. 거의 비슷한 작년의 효과의 7.1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피벗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미 경기 침체 61%의 전문가들 71명의 대상으로 61%가 온다. 그리고 연착륙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CEO입니다. 굉장히 매파 발언으로 심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신문에 난 것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6%도 가능하다. 매파 발언 하는 분 레리 서머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예, 제임스 블러드 이런 분들 굉장히 매파 발언을 했는데 요즘 조금 비둘기는 아니고 살짝 좀 슬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은 여전히 똑같은 강경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연준이 금리를 통상적인 전망치보다 높은 6%로 올려야 할 수도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할 수도 있다라는 자기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기대만큼 잘 내려가지 않을 경우로 연준이 4분기 금리 인상을 재개해 6%가 될 가능성이 만일에 한 번 더 꽝 하고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고 7% 8% 올라가면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플이나 내년부터 블룸버그에서 예측하는 것은 디스플레이도 자체 이렇게 애플도 조달을 이제 하겠다. 물건이 많이 안 팔릴 것을 예상을 하면서 자체 조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이 삼성과 LG 등 부품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디스플레이를 자체 조달하고 그리고 2024년 말까지 고품목 애플워치의 디스플레이를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에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 LED도 교체할 것이다. 이제 자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듣는데 이게 본인들이 미국에서 뭘 만들어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물가는 우리가 살려고 그러는 그런 물건들이 값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오면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자체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은 그냥 떨어지기보다는 쭉 이렇게 보합으로 물건을 가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지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 이제 조금 약간 비둘기적인 내용을 그렇다고 비둘기 내용을 얘기하신 건 아니고 강력한 매파 발언을 했던 분 중에 제이미 다이먼 조금 아까 얘기했던 JP 모간 그리고 레리 서머스 이렇게 계시고 또 한 사람이 제임스 블러드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요. 살짝 이제 연준 금리 인상 이제 막바지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보이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훅 하고 피벗이 되거나 금리나 발언만 해도 주식이 상승을 해서 37,000, 38,000 사람들 다시 흥분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피보성 고사하고 금리는 6%로 끌어올려야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찬반 아마 60대 40으로 이렇게 좀 제가 보는 것으로는 견해가 그렇습니다.